예, 주간 정리 두 번째 시간 5%입니다. 제가 앞전 시간에 미국의 포모, 한국 증시가 약하고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순서가 돌아올 수 있는 이유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미국 엔비디아 포모가 시작이 좀 됐다고 봐요. 하지만 미국이 4개월 넘게 올랐기 때문에 2월부터 살짝 경계하고 있는 이런저런 걸 다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엔비디아가 기준입니다. 엔비디아 들고 있는 분 자 홀딩 하시면 되고, 그래서 5월이나 좀 길게는 11월까지 시장 시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계속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못 오르고 있는데 뭐 수급적 면이나 정책적 부분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밸류업 정책이 결국 나오죠. 나온 이후에 그동안 미리 준비했던 특히 외국인 수급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우리나라 주도주, 특히 반도체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이 바닥에서 그래도 반등을 주고 있어요. 대만은 워낙 잘 가고 있고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일본은 DM이지만 한국 시장의 차별화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2월 달부터 미국이 살짝 등락이 되고 경계를 한다 하지만 3월장에 대한 기대도 제가 살짝 내비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월 달 지금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마무리 잘 하면서 변화 올지 보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전 투자 젤리 채널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외국인 수급의 어떤 장기 시계열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우리나라 맛집을 못 버리는 우리나라 진짜 맛집이에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를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 사이에서 작년 11월 이후에 외국 역대로 살 때 개인들은 역대로 팔렸잖아요. 판 게 아니라 팔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5년 10년 만에 뭐 보험이나 건설이나 이런 밸류업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물려있던 분들이 판 거죠. 그래서 십몇 조를 팔아서 그것들의 어떤 개인 수급의 방향을 이제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코스닥이 조금 들어오고 있긴 한데, 자, 그 사이에서 예탁금이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팔았다 해서 전부 다 정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일부는 물론 한국에서 미국 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탁금이 올라오는 걸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데, 왜 작년 그 10월 달 정말 안 좋았을 때 40조 초반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11월, 12월 달 산타랠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오긴 했는데 올해 정말 작년에 좋았던 때가 70조 넘었던 예탁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살짝 약한 게 아직까지 개인 수급이 막 슈팅을 쏘고 대장주가 아직 나오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저는 충분히 대장주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시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개인 수급이 현대 작권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대장주가 나오면 이런 개인 수급 파워를 제가 2년째 말씀드렸잖아요. 예년과 다르게 개인들이 정말 스마트하고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오늘 반도체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나 작년 2차 전지나 그것과 연관해서 반도체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반도체인데 주간 정리 때는 조금 큰 흐름 잡는 면이다 보니까 좀 굵직굵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못 오르고 있다. 삼성전자가 눌려 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충분히 알겠는데, 잠깐 미국 시장 띄워놨죠. 미국은 엔비디아 기준 보면 되고 우리나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외국인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의 20%, 25%, 30% 넘은 적은 없지만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를 가지고 놀고 특히 등락을 만들면서 성불이나 파생에서는 99% 승률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수를 만들 때 삼성전자를 사고 팔면서 계속 등락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밸류업 때문에 2월 달에 많이 땡겨놨지만 삼성전자는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얘를 눌러놓고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그거를 이제 반도체나 메모리 쪽 보면서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왜? 유일하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선 한 해거든요. HBM 때문에. 그런 면을 조금 더 섹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흐름상 제가 반도체를 메인으로 계속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살짝은 틀리죠. 로봇은 제가 MSCI 작년 말에 했는 것처럼 두산 로봇 되게 막 열심히 수익도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 MSCI 편입 기대를 봤는데 2월 달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월 달 기대 주제가 챙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로봇을 반도체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살짝 조금 더 보는 건 뭐냐면 바이오. 저 금요일날 알테오 좀 샀습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들이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반등을 주고 밑에 움직이는 게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도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자, 다시 반도체로 돌아와서 자, AI 빅뱅. 그리고 지금 방금 이제 일본이나 그다음에 대만, 한국 말씀드리다 말고 삼성전자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그런 건 있어요. 야, 네가 일본, 대만이 올라가도 우리나라 못 오른다는데 걔들은 달라. 예, 물론 다르죠. 일본은 사실 소보장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그 일본이 지금 밸류업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유동성으로 막 땡기고 있다 그랬는데, 그게 주도를 하고 있는 뭐 도쿄 일렉트리론, 그 일렉트론 같은 그런 것들이 보면 반도체 소보장입니다. 일본은 소보장이 좋죠. 부품을 잘 만드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걔들이 시총이 수십조 막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대만은 다 아시다시피 파운드리죠.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디램 같은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시스템 파운드리 쪽에 1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대만 TSMC는 아무도 못 따라하는 거죠. 한 3, 4년 전부터 삼성전자 열심히 해도 아직까지 점유율이 20%가 안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근데 물론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성격상 차이는 있는데, 하지만 메모리가 안 됩니까? 아니죠. 쭉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서 보면 메모리 필수입니다. 순서가 살짝 높게 들어올 부분이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자꾸 보석 깔고 사는 거는 당연히 메모리에서 한국 반도체를 절대 빼놓을 수는 없죠. 순서는 분명 돌아올 거라 저는 보고요. 자, 우리나라 그래서 가장 세계에서 잘하는 그 파운드리, 저 메모리 반도체를 저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제가 12월 달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우리나라 지수를 얘기하면서 반도체가 역대로 우리나라 소부장이 작다 그랬어요. 시총이 작다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올랐던 부분이 하나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가 시총을 많이 땡겨놨습니다. 우리 한미반도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많이 올랐는데 얘들이 거의 10,000원, 15,000원짜리가 한 6배 올랐어요. 60,000원, 70,000원 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올라도 시총이 7조밖에 안 돼. 7조가 적으냐? 우리나라에서는 적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전체 시총의 뭐 엄청나게 20%, 30%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글로벌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런 소부장들이 여전히 쌉니다. 뭐 밸류가 싸다기보다는 시총이 아직 싸다는 거고, 충분히 앞으로 올라갈 만한 성장은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계속 관심 가지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얘기를 한 번 더 드릴 텐데, 젠슨 왕이 컨콜을 했어요. 제가 2월 달에도 ARM 관련해서 반도체 기대를 말씀드릴 때도 그랬는데, 이 AI 빅뱅 되고 확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확장,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근데 이 속도들이 더 빠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엔비디아가 기준으로 볼 때 대장주지만, 요번에 보면 AI 서버 이쪽에 들어갈 때 출원 비중도 40%, 보수적으로 봐도 40% 넘게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지금 다니면서 유럽도 데이터 센터 서버 지금 뉴스 나온 거 보셨죠? 자, 그리고 젠슨왕 엔비디아가 말할 때 항상 얘들이 기대보다 더 빠르다. 자기가 직접 그 설비 투자를 대고 있는데, 바이오나 데이터 센터 같은 빅테이크 말고도 온갖 산업이나 섹터 쪽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 했습니다. 그 예상보다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이 90년대 중반에는 IT 버블이 한 5년짜리가 가다가 99년에 한번 확 쌌지 않습니까? 버블 만들 때. 근데 이미 이쪽은 여러 가지 시장이라든지 투자자의 스마트함도 있지만 AI 빅뱅 쪽이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올해는 꼭 투자를 하고 들고 계셔야 되는 포트가 맞습니다. 엔비디아든 하이닉스든 우리나라 반도체든 꼭 가지고 가시면서 크게 최대한 빨리 수익 볼 수 있는 올해 한 해라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알트만이 말했던 전 세계적으로 9조 달러 이 가지고 너무 황당하다, 무슨 사기꾼이냐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을 크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독과점 문제 때문에 알트만이 미국 정부와 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인간 휴먼의 안정성이다, AI 무섭다 이러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원래 AI 그 오픈 AI 만들 때 회사 취지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에 그 수축해브랑 알트만 싸우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MS가 뭐 판단 하면서 이미 알트만이 승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알트만은 사실 개발자는 아니에요. 얘들은 그냥 전략가고 펀딩하는 그런 사업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알트만이 7조 달러를 미국 정부와 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봤을 때 저는 미국 정부에서 7조 달러 하는 거를 승인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올해 대선 때문에 정신이나 성장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특히 미국이 승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승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힘을 더 실을 수 있다 봐서 미국 정부 승인되는 과정을 물론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확률을 조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할 때 뭐죠? AI 칩,
AI 반도체 빅뱅, 반도체 그룹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오고 사우디도 보고 삼전 하이스 다 만나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빠질 수가 당연히 없죠. 자, 그 소프트뱅크도 알트만이 7조 달러는 아니지만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입니다. 예, 오히려 더 현실적인 수치긴 한데 이 손정유도 만을 내서 알트만 의도로 한 번 더 업데이트 시켜줬고요. 자, 계속 말했던 ARM, ASML, 그 다음에 뭐 어프라인 머티리얼스 말씀 다 드리면서 기업 CEO가 다 했단 말이에요. 빠르다는 거야. 예, 빠르고 특히나 반도체가 지금 바닥이고 반등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정부든 세계에서 보는 최고 있는 그 첨단의 기술자든 CEO든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짝 느리게 순서가 안 돌아온다 해서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요거는 뭐냐면 젠소랑이 말할 때 그랬어요. 내용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물론 AI의 가장 기초국이고 1등입니다. 근데 얘들이 유럽 투자하면서 그랬지만 젠소랑도 그랬고 각국별로 각자의 데이터 센터나 AI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AI 만들 때 말씀드릴 때 영국이나 미국 같은 영어권 문화로 그 챗GPT 텍스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든 뭐든 다른 나라만의 언어가 있는 문화는 영어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언어든 일반적인 자기 문화 컬처든. 그러다 보니까 국가별로 서버 투자나 AI를 개별적으로 맞춰야 되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젠소랑 직접 그랬어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정책도 받치면서 서포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I 기본은 물론 미국이지만 AI 테마 같은 게 있죠. 제가 하고 있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네이버든 카카오든 파생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자기 각자에서 각국에서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도 계속 저는 봐야 된다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장중 시황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하이닉스의 김기태 부사장이나 그 누구죠 곽 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HBM은 그냥 완판이에요. HBM은 당연히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TSMC랑 쇼티지 나오고 있지만 하이닉스가 지금 1차 밴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 HBM에 대한 선점 선도주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프리미엄 받을 수 있다 봅니다. 우리 중규주 잘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시장 선점 위해서 내년 준비한다. 그 삼성전자도 뭐 하고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HBM4에게도 나오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올 하반기 때 H200 나올 때라든지 B100 나올 때라든지 HBM4 나올 때 이거는 내년 후년 넘어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올해는 하이닉스를 꼭 가져가자. 중간에 올라갔을 때 제가 보고 팔 거예요. 자, 저커버그가 또 얘기했습니다. 2월 말에 이제 방한을 또 하겠죠. 좀 있으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는데 3월 초든 2월 말에 방을 하면 또 그때 AI 한번 살 거예요. 이런 것도 이슈가 되고 모멘텀이 됩니다. 자, 이종 만나서 삼성전 힘을 실어줘도 어쨌든 외국인이 사야 되는 거죠. 외국인이 사면 코스피 걷는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밸류 미후에 어떤 반도체나 우리나라 시장 수급 변화를 한번 보면서 볼 이벤트입니다. 자, 그리고 ARM 어쨌든 계속 협업한다. 저끼리 계속 붙였다 뗐다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CES가 1월 달에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통신 쪽이고 하긴 한데 MWC라고 26일부터 다음 주 내일 바로부터네요. 열리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AI 쪽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이따가 엔비디아가 아니라 제주반도 살짝 말씀드릴 텐데 온 디바이스는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휴대폰에 신고 노트북에 신고 큰 서버 이런 거 말고 각자의 어떤 AI 그 머리를 하나 심어주는 거잖아요. AI 폰 갤럭시 14에서 상방향이 통역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계속 확대를 시킵니다. 계속 확대를 시키고 24에만 넣는 게 아니라 갤럭시 23이든 20이든 노트북에 다 넣는다 그랬어요. AI 폰을 이제 특화돼서 2, 3년 쉬었던 그런 수요를 살리기 위한 또 그다음 기대도 많이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온디바이스는 계속 봐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발열을 낮추든 그 자체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효율을 높이든 이런 걸 계속 보는 온디바이스를 확대한다 보시면 되고 계속 말했던 부분이고 자, PC 업계도 어쩌면 작년 말에도 봤던 이 IT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그 다음에 PC 업계가 반등을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보는 과정인데 점점 확률이 높아지고 반등을 주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PC 업계가 사실 잘 안 썼잖아. 스마트폰 쓰면서 PC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물론 사무용을 쓰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차세대 OS가 나올 거예요. 올해 하반기에 나올 텐데 그때는 당연히 AI PC가 확대되겠죠. 올 하반기 때. 자, 그러면
원래 주식은 선반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올 상반기 때 또 반도체나 PC 업계에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흐름을 보세요. 자, 그리고 중국이 어쨌든 AI나 이쪽에 미국의 가장 그 적이고 강적인데 그 중국의 가장 큰 PC 업체 1등이 레노버입니다. 레노버. 수영복 말고 레노버하고 있어요. 그 회장도 말한 부분이 이번에 소프트웨어 쏘라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더라. AI PC 시대가 성큼 다가온다는 얘기가 중국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부분, 실전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주가 흐름 보는 거예요. 요즘 주가 반영이 진짜 빠르거든요. 빠르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알고 추세해 보는 거는 주가를 통해서 추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미 미국의 데일리 PC 제일 1등이잖아요. 레노도 볼 수 있는데 주가 보시면 계속 신고가 내고 있는 것들은 추세가 반영되고 좋은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성장, 어닝, 그 다음에 지금 뭐 정책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때 정책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시대 조류를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AI 쪽을 접목하고 있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보면 주도주를 잡을 때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성장, 어닝, 정책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또 시장이 가장 주도주가 되고 주가나 수급 보면서 이 성장, 어닝, 정책을 제가 잡아가는 주도주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앞에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좀 재밌게 제가 2023년 작년 초에 2022년 말에 외국인이 돌았다. 2차전 사야 된다. 자, 그러면서 개인들이 붙으면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게 작년 2월부터 날아갔어요. 그때는 개인 슈팅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반도체가 개인 슈팅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준비하는 과정인데 작년 2023년에 2차 던지 지금 많이 빠져서 걱정되시겠지만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이게 대장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방금 말했던 성장, 어닝, 기대, 정책, 수급이 조금 이제 들어오길 기다리는 국면인데 이런 부분에서 시장을 가장 주도하고 세계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작년에 테슬라랑 2차 전지 관심 받았잖아요. 지금 엔비디아랑 반도체가 AI랑 반도체가 관심 받는다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거를 기대감과 수급 변화를 저랑 보시자고요. 작년 2차 전지를 못 샀다 후회할 게 아니라 지금 반도체를 보시란 얘기예요.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사신 분들은 잘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부장에서 우리 나올 것들, 슈팅할 것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이닉스는 계속 거듭되지만 그냥 HBM의 대장주다. 13만원 밑에서 잘 사놓으신 분들은 잘 가져가시면 된다. 저희는 일단 19만원까지는 1차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보면서 할까요? 근데 보세요.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보다는 좋지만 이런 대형주들이 꾸물꾸물거리잖아. 개인들이 좋아하는 건 팡팡 튀고 에코프로 같은 걸 이렇게 기다리시겠지만 이런 것도 좋아하는 것도 좋아요. 없는 데 들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적금처럼 수익이 된다면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생활비도 쓰지만 월급 받아가 한 달에 얼마씩 넣는 것처럼 이렇게 하이닉스를 사놓고 계시면 이렇게 오락가는 거야. 작년에 운 좋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11만원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13만원 사신 분도 계실 거고 이 학교에서 벌써 수익 몇 프로야? 16만원이면 여기 3만원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수익 한 40, 50% 보는 거예요. 그러고 일단 파시면 얼마나 수익이 모아집니까? 그런 면에서 중기주는 보시는 거고요. 자, 작년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걸 지혜는 이제 좋아하죠. 개인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거 몰빵하시면 안 돼요. 제가 바벨전략 말씀드린 차원이니까. HPSP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처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서 시그널 포석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월봉 보시면 어쨌든 이번 달에도 올랐다가 두 달 쉬다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가기를 보고 과속화 되기를 저는 기대하는 겁니다. 뭐 두 달 쉴 수도 있는데 저는 안 될 거라 저는 보는 거고 저 반등을 준다고 신고가 낸다고 보고 있는 상태라서 어쨌든 또 모아가고 있는 그런 거죠. 수급이나 어떤 이런 추세, 그 빅수급을 한번 믿어봅시다. 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향이고 가장 중요한 HBM 소부장입니다. 자, 여기서 사모으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두 개 메인. 주성엔진도 괜찮아요. 주성엔진은 이제 박스 상단될 때 한번 강조를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분명히 작년에 에코프로 같은 그런 대장주가 저는 나올 거라 봅니다. 근데 지금 좀 쉬고 있는 개인 수급들 왔다 갔다 단타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하다가 빅수급이 나온다. 거기에 붙으면 돼요. 이미 사실 시그널 줬어요. 이런 것들은. 그 흐름상 계속 잘 홀딩하자. 우리가 비중 좀 들고 있는 거는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외국인 지분율 사상 최대치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급한 개인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놓아가지고 우리나라 맛집 만드는 과정에 삼성전자가 있는데, 어쨌든 남만 전자가 좋다, 뭐 전자가 어디 꺾이냐 이렇게 말을 해도 외국인 수급 바뀌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잠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가 맛집 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동성도 풍부하지만 특히 개인들이, 우리나라 개인들이 정말 발 빠르시잖아요. 좋게 말해 발 빠르지만 나쁘게 말해서 급하죠. 자, 개인들이 이때 포모였습니다. 2021년 초에 이때 2020년 11월 달이 바이든 대통령 선거였어요. 선거 이후에 안 사던 그 외국인들이 갑자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사기 시작하면서 11월부터 막 삽니다. 그때 사실 우리나라 동학개미 1기분들이 4만 5만 원 잘 모아놨었어요. 잘 모아놔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6만 원 슈팅이 날아갑니다. 한 2, 3개월 만에, 2개월 만에 5, 6만 원짜리가 이제 10만 원 근처 가는 거죠. 한 50% 올라버려요. 급등하니까 이때 엄청 또 개인분이 붙으셨어요. 붙으니까 어떻게 했다? 외국인을 팔았다. 팔다 하다가 개인분들은 2022년 1월 달에 물린 거죠. 9만 원, 10만 원 있을 겁니다. 북미 중에서는요. 근데 외국인이 팔고 하니까 2년 내내 빠져요. 물론 그래 빠지면서 유동성 폭발도 있고 금리나 인플레도 폭발이 있어서 2022년에 정말 힘들었던 장세. 이 9만 원짜리가 4만 원까지 다시 빠집니다. 4만 원, 5만 원까지 다시 빠져요. 거의 50% 반타작 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팔다가 외국은 언제 샀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2022년 하반기부터 들어왔어요. 빠질 때 공포구간에 슬슬 사모으는 겁니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자, 우리가 공포구간에 2000년 샀던 때가 이때인데, 이때 사고 작년에 초부터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왜 올라갔냐면, 이때 샀을 때 처음 살살 살 때는 개인들이 안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 초부터 2차 전지로 갔잖아요. 주도주가 2차 전지 넘어가니까 개인분들이 이 물렸던 3전을 팔고 2차 전지로 넘어간 거예요. 그때 뭐냐면 외국인들은 밑에 사다가 2차 전지로 올라갈 때는 2차 전지 팔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개인이 팔 때는 삼성전자 외국인이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모으게 된 겁니다. 왜? 작년 하반기에 뭐 이렇게 HBM 뜰 때도 3전은 사실 그렇게 많이 못 올랐잖아요. 누르면서. 그러다 보니까 4만 원대, 5만 원대, 6만 원대 외국인이 많이 샀고 개인은 이미 떠났다. 결국은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기관은 잘 안 보는 이유가 단타를 많이 쳐다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개인과 있죠.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변화에서, 왜? 걔들이 살 때는 외국인이 팔아줘야 돼요. 또 개인이 피날레 칠 때는 개인이 막 들어오잖아요. 외국인이 팔고 나가요. 그 패턴이 계속 몇 년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이제 3전을 팔고 2차전 산 것처럼 지금 2차전지 사람도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좀 물려 있죠. 작년 7월부터 물려 있어요. 이미 좀 몇 개월 지나면 벌써 1년이 될 텐데, 그 2차전지에서 아직까지도 개인들이 미련이 남아 있지만 또 팔고 있는 그런 수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아마 또 3전이라든지 반도체가 힘을 더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면도 같이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변화를 보면서 올해 한번 흐름 볼 재밌는 이슈입니다. 기관은 3전 계속 팔았어요. 3전이 못 올라간 이유 중에 기관들이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 팔기 쉬운 게 3전 같은 대형주에 있는 걸 팔아서, 그러니까 더 못 올라갈 수도 있죠. 딴 거 자기들 밸류업 산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 기관들 안 봅니다, 솔직히. 큰 흐름은 특히 외국인과 개인의 싸움입니다. 스마트한 개인의 싸움. 이게 가장 큰 명맥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1분기에 1월 달에 나왔던 작년 4분기 어닝들이 나왔죠. 근데 의외로 하이닉스가 HBM에서 수익을 내면서, 야, HBM 수익이 이렇게 좋아? 이렇게 놀랐던 거죠. 1분기 때. 그 하이닉스 반등을 줬던 겁니다. 하이닉스 다시 한번 볼까요? 1월 달에 나왔죠. 1, 2월 달에. 자, 보시면 실적이 나오고 좀 출렁은 살짝 빠지긴 했지만 뭐 다시 반등을 주는, 실적 이후에 바닥 다치고 다시 올라가는. 지금 또 실적이 4월달, 5월달 나올 거잖아요. 기대가 좀 더 있겠죠. 왜? AI가 지금 더 커지고 더 빨라지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오는 4월, 5월까지는 하니스가 또 어닝에 대한 기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 사이에 또 엔비디아만 난리 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반도체가 좀 길게 중점적으로 설명을 제가 시황이랑 종목별로 좀 드렸습니다. 수급 부분 보시면서, 그 다음 엔비디아나 이쪽 특히나 AI 관련 뉴스를 챙겨보면 반도체 비중은 항상 들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가져가시고요. 나머지 뭐 테마든 이런 대장주 같은 거를 제가 또
또 단기로 또 수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바이오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이오를 제가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 올해 이제 금리를 보면서 은리가 보면서 종목 발굴하는 과정인데 사실 바이오 보세요. 이게 우리가 성장주 차례를 기다렸지만 작년 말 기억나세요? 작년 말 셀트리온 저희도 작년 사고 팔고 했었는데 이게 1월 달 돼서 우리 작년에 바이오가 물론 이게 우리 11, 12월 달에 작년 11, 12월 달에 그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제주반도체, 두산로봇으로 매매되게 많이 했잖아요. 산타랠리 때 그때 되게 많이 올라가고 수익도 좋았는데 사실은 바이오가 그때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때 바이오 관련 뉴스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유튜브도 난리 났었고 잘하는 분들 정말 얘기를 많이 하다가 갑자기 1월달 1월이거든요. 1월부터 우리는 그때 셀트리온 밑에서 판 걸 표시를 안 하는데 샀다가 판 게 있을 건데 하여튼 팔고 바로 빠졌습니다. 바로 빠졌어요. 셀트리온은 덜 빠진 편이에요. 우리가 한올바이오도 있었잖아요. 그죠? 물론 바이오가 메인 아니었지만 성장주 기대하면서 샀던 부분인데 한올바이오는 저 잘못 샀지. 우리가 한번 1월달에 조정받기 전에 살짝 경계를 하긴 했는데 1월달에 어쨌든 1월달에 엄청 빠졌어요. 얘도 46,000원 가다가 한 28,000원까지 30-40%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작년 말에 엄청 좋다가 1월, 2월 내내 빠진 거예요. 1월 내내 빠지다가 서서히 반등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바이오 버리진 않지만 2월 달에 정책이나 변력하면서 바이오도 소강을 되게 많이 받았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계속 관중을 하고 있었지만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보는 부분이 제일 메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며칠 만에 알테오전이 신고가 내버렸어요. 신고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물론 제가 좋아하지만 이 머크사와의 어떤 독점계약 같은 건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요. 찾아보셔도 되는데 저는 수급 부분이 우리나라 바이오 볼 때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이오가 가네. 오히려 반도체보다 더 빨리 바이오가 가네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알테오전이 지금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신고가 내는 부분에서 제가 말한 물량놀이, 신고가 물량놀이를 하면서 횡보되면 제일 좋아요. 한번 갈 수도 있고 횡보되면 되게 좋으니까 이런 보면서 바이오 섹터로 확산되는지 볼 거예요. 확산되는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3월 준비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자. 2달 잘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서 성장주 대표 섹터를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빅테크도 있는데 빅테크도 사실 잘 갈 때 바이오텍이 살아있었지만 조금 약했잖아요. 근데 신고가들이 먹고도 난다 말씀드렸지만 자, 그런 부분 관심을 좀 가지고 자, 삼바나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팜 대형주들이죠. 자, 우리도 계속 보고 셀트리온도 매매했었는데 얘들 보시면 근래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거예요. 큰 것들은 외국인 수급 꼭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2달 조정 받았기 때문에 애들이 떨어진 상태에서 살살 산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종목들은 또 개인들이 만드는 개별주가 있겠죠. 삼성바이오 보시면 아직 흐름은 왔는데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살살 사고 있죠. 수급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살짝 들어오죠. 금요일날 많이 샀죠. 이런 부분이 차트랑 수급이랑 흐름을 보실 때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로 좀 더 지금 꾸준히 사고 있죠. 기아는 다 팝니다. 이 기아는 항상 별로 안 좋은 역할이에요. 왔다 갔다 하니까. 기준은 이제 외국인 수급 잡으시면 좋습니다. 이제 반응 주고 있죠. SK 바이오팜도. 자, 그런 면 때문에 제가 바이오를 좀 더 관심을 가지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토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추가로 더 살 수 있지만 한번 발을 담가놨고 전매수했고 한올도 바이오 반등 주고 있으니까 같이 갖고 있는. 자, HLB 미리 올랐기 때문에 얘가 2월달에 코스닥 올린데 만 1조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8만 원 위에서는 조심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로켄도 반등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로봇은 당연히 수급주입니다. 어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제가 테마라 말씀드리는데 자, 두산로봇은 작년에 우리 11, 12월 달에 수익 많이 냈어요. 뭐 5만원대부터 3만원부터 샀기 때문에 수익 내고 위에서 있다가 제가 요때 손절을 좀 치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다시 사고 있는 부분이죠. 다시 사오는 부분인데 요번 주에 제가 8만원 밑에서 7만원 중반에서 요때 매수 돌아왔기 때문에 79,000원, 78,000원 소폭 2번 매수했습니다. 추매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급 흐름을 좀 보고 있는 그런 로봇 테마라 보시면 돼요. 메인은 1번입니다. 두산 로봇이. 자, 레인보우도 좋은데 삼성 관련이지만 삼성이 M&A 더 빨리 하고 지분을 지금 10몇 프로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용 회장이 이쪽도 판결이 무죄로 나왔고 삼성이 힘을 좀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M&A 좀 확실히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하고 있지만
레인보우는 여전히 물량대가 돌파돼야 돼요. 자, 물량대 돌파될 것 같으면 지금 사놓지.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저 스타일은 뭐냐? 어차피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 물량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번에 5번째 시도하는 겁니다. 이때 한 번, 6번째네, 그죠? 이 물량이 18만 5천 원에서 20만 원대. 이 물량 돌파하면 또 물론 또 고점 물량이 있죠. 하지만 저는 레벨업 되고 그때 거래가 마실해야 된다 보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올라가서 30만 원 볼 수도 있는 그런 후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수급 힘을 줄 게 뭐냐? 제가 말씀 꾸준히 드리고 있는 MSCI. 2월달 안 됐지만 이제 5월달 편입주를 봐야 된다. 5월달 편입주면 3월, 4월달에 수혜 볼 수도 있어요. 3월, 4월달에. 그러다 보니까 이 페나케 우리나라만의 특징이고, 이걸 너무 이용하면 제가 엔캠이나 이런 것 좀 잘 안 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수급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로봇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렌시스도 살짝 드렸어요. 변동성 우리 빠른 거 없나 하는 분이 계셔서 일단 자리 잘 만드는 과정이라 말했고, 에브리봇이 먼저 갔어요. 이거 뭐 찍기 문제긴 하지, 에브리봇이 먼저 치고 신고가 내고 있는데 우리 관종 이렌시스도 충분히 여기 사이에서 출렁거리다가 올라갈 수 있는 소형 변동주다. 이렌시스, 에브리봇 고용도 같이 보시면 단타 트레이딩 가능. 트레이드 하시는 분은 관종에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MSCI에서 우투산 로봇이랑 레인보우 보고 있는데, 유튜브 보니까 댓글도 물어보셨던 부분인데 예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HDL 일렉트릭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좀 크고,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제 그런 수급 규모로 보는 이유가 그 시세 양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HD 현대일렉은 잘 가고 있습니다. MSCI 지금 편입 기대에 가장 크게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수급 규모 때문에 저는 일단 보고만 있는 거고, 엔캠도 사실 지금 며칠 빠졌잖아요. 근데 쉽게 죽진 않아요. 그래서 개별 수급주라 저희가 그냥 관종이고 단타거리는 보고 있지만 타임이 나쁘진 않다. 단기로는 일단 HPSP,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MSCI 편입 기대주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죠? 우리 다 가지고 포석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뉴스는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로봇에 관련해서. 자, 로고 마치겠게요. 자, 그리고 원래는 제가 반도체다, 로봇이다 이런 것들은 비중 갖고 가지만, 원래 제가 이제 대장주나 수급주를 만들 때 사실은 테마나 개별주를 많이 보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작년에 에코프로급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찾고 있는데, 이런 개별주도 가능해요. 신고가 안 난 상태라서 그렇긴 한데, 자, AI 테마 개별주는 성장에 대한 기대를 기다리는 거고, 변동성이 있는 걸 감안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비중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1월달 장 조정받을 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제주반도체 수익 보고 잘 팔았고, 아프리카 집에도 잘 팔았어요. 그렇게 익절을 한 상태에 남아있는 AI XR VR 테마랑 AI 소프트웨어 테마, 근데 이것도 사실 자체적으로 본다 그랬기 때문에 하이비전 제가 금요일날 자리 만든다 그랬어요. 매수는 적지만. 그래서 AI 테마 확산도 기대하면서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드리는 거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AI 소프트 테마 한컴도 마찬가지, 폴라리스 살짝 움직였고 같이 볼 수 있는 거 우리 이렇게 들고 있다. 자, 그리고 한동안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우리 다 팔고 나왔던 온디바이스. 야, 제주 반도체가 온디바이스 대장이면 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온디바이스 계속 봐야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살짝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이게 많이 올랐어요. 어쨌든 우리가 초기에 못 잡아서 뒤에부터 잡긴 했지만 이때부터 잡았죠. 우리가 10,000원대부터 얘기했을 겁니다. 그죠? 10,000원대부터. 어쨌든 시총이 이제 올라오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밑에 거는 시총이 너무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총이 나오고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이렇게 수익도 보고 하다가 우리 20,000원대 다 팔았는데 더 올라갔잖아. 배 아프다 해서 또 잡아서 이렇게 수익 내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온디바이스는 또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요 3만 몇천 원대 물량,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바닥에서 봤을 때 1배 되는 가격이에요. 10배건 난 가격이 3만원 후반 4만원대이기 때문에 물량이 나왔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빵빵빵 치잖아요.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예전부터 들어가더라도 온디바이 살아있어 들어갔다 하더라도 비중을 줄여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는 너무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물량 나오는 게 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면서 보자. 한번 언급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우리 했던 종목이니까 3월부터 경기하자. 고가의 물량도 좀 나왔다. 기술적 부분도 제가 따로 영상은 안 찍었지만 이런 종목 얘기 드릴 때 다 녹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 TV 이것도 말씀을 이제 안 드린다 했는데 간만에 한번 어쨌든 우리가 10만원대 사서 뭐 11만 5천원 15% 먹고 팔았어요. 그 팔았던 이유는 안 좋아서 팔았는 게 아니라 좀 느리다, 얘들 흐름이 주격이 좀 느리다, 그래 딴 걸로 들어왔던 부분이
부분인데 어쨌든 왔어요. 12만 원, 13만 원 왔죠.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들 20, 30% 먹고 팔 수 있는 구간인데 제가 이제 이때 끊어놨던 물량대 여기에 돌파가 혹시 될 수도 있어요. 느릿하게 보시는 분은 맞을 수도 있는데 돌파가 되면 다음은 15만 원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적어놨죠. 하지만 느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랑 또 다르게 아프리카 TV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건데 왜 이렇게 한 분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은 조금 느리지만 꾸준하게 자기 길을 잘 가지고 있는 개별 성장주다. 이렇게 한번 참고하면서 주간단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테마 위에서 보는 변동성이 있는 거는 제가 반도체든 로봇이든 2차 전지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 등락 좋아하는 분 할 수 있는 트레이더 종목이니까 관심들 가져주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포토넷에서는 항상 우리 기본되는 그런 종목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기대하는 수급도 그렇고 시장 전체를 변화를 볼 수 있는 밸류업 종목들이죠. 자, 결론은 저희가 기아차랑 하나금융을 하겠다고 거의 좁혀놨어요.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부분인데 기아차는 사도 돼요. 근데 뭐 안 사서 우리가 계속 그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기아차는 제가 뭐 선을 끄고 올리면서 뭐 10만 원 초에 되면 산다, 살 수 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계속 염두에는 두고 있어요. 밸류업이 어쨌든 정책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외국인도 샀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하이닉스 같은 거는 중기로 보든 그 사는 종목 대상으로는 이 정도는 보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월요일 날 정책 발표를 할 거고 그 내용들은 자, 자사주나 배당을 권장할 거고 세제 혜택까지 주겠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게 대충 나온 내용이에요. 혹시나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 뭔가 더 파격적인 게 나온다. 왜냐하면 자, 4월 달에 4월 10일이죠. 총선이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 총선까지는 정신을 바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또 뚝심이 있고 거칠지만 전부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상 코스피도 좋게 보는 거고 하지만 일본과 똑같이 해서는 다르다는 거야. 다르기 때문에 단순 저 PBR이 아니라 일본도 물론 성장주 갖는 것처럼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코스닥도 밸류업 나와요. 어떻게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 PBR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 대형주 위주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냐. 그 대형주 위주로 봤을 때 제가 섹터를 나눴잖아요. 발라냈잖아요. 어떤 2차전지 빼고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로봇 우리가 갖고 있는 메인 섹터의 대형주들이 우리가 보고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이런 면으로 한번 다음 주 월요일 살펴볼게요. 살펴보고 수급 변화를 한번 되는지 보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2월 마지막 주고 3월 달에는 미국은 경기하지만 EM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조금 차별화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주말에도 한번 정리를 전체적으로 선택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종목 매매는 이거 했던 부분 잠깐 한번 찍고 넘어가야 되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이비전은 제가 뉴플렉스를 절반 팔아서 이때 좀 더 샀습니다. 일단 20일선 살아있고 올해 등락이 컸지만 어쨌든 그 테마주 습성을 살리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하이비전 뉴플렉스다 말씀드릴게요. 두산노브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급 기대하면서 성장주 전환을 기대하면서 79,000원, 8,000원 두 번 추매했다. 자, HPSP랑 한미반도체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났지 않습니까? 잘 났기 때문에 목요일 날 이때 한 번 더 추매를 했어요. 성장주 기대하면서 정책대로 가는 거죠. 시황과 매매가 일치돼야 됩니다. 등고 있는 반도체 중. 자, 알테오젠 이거는 사실 제가 금요일날 상따처럼 13만원 중반 이것도 샀어요. 약간 빌리긴 했지만 지금 바이오에 대한 훈풍 두 달 쉬었던 바이오주의 매기가 돌았다. 알테오젠 자체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좋다. 그런 면 때문에 한올바이오랑 두 개를 섞어서 바이오테크를 대응하겠다. 이렇게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다 정리했고 자,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투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 저랑 진짜 제 손님 중에 저랑 10년 넘은 분 계세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딱 한 분 제가 말씀드려서 제 유튜브 하시는 분 계시는데 원래 진짜 제 지인은 제 하는지 모르시고 제 개인적으로 제 공부하는 걸 오픈하고 22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큰 흐름을 따라가셔도 돼요. 근데 개인들은 항상 조금 마음이 급하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빨리 벌고 싶어 하시잖아. 그래서 제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없는 데 갖고 갈 만한 뭐 2차 전지는 작년에 12630이나 올해는 이제 반도체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자, 난이도 높아요. 예, 분명히 높습니다. 올해는 제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막 끊고도 막 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1월 달에 조정이 많았고, 자, 2월 달에도 장은 올랐지만 밸류업 때문에 이상한 게 막 올랐고 그런 수급 변화를 보면서 자, 우리 차려올 때까지 살짝 인내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난이도를 감안하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올해로 봤을 때는 당연히 코스닥이 지금은 뭐 올라갈 수 있다 보지만 코스피가 좀 더 나을 거예요. 근데 코스피가 또 계속 가느냐?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에 좀 달렸다 보는데, 그래서 종목 장세를 계속 보고 대장주 나오고 나면 이게 또 더 좋아요. 예, 오히려 미국이 쉬면 다른 쪽 확산이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형주 올라가다 지수가 좀 쉬면 종목 장세가 나옵니다. 우리 그런 종목 장세가 나올 때 개인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시기는 아니죠. 대신에 잘 골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도 올라오고 있지만 EM 쪽으로도 이머징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자, 그 미국도 빅테크만 아니라 IW가 러셀입니다. 러셀 2000이고 IJT는 뭐냐면 소형주 중에 성장주들이에요. 얘들로도 순환이 되는 것을 계속 저는 볼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확산되는 흐름이 되게 좋게 보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크게 봤을 때 올해 우리 4월 달에 총선도 있고 미국 대선도 있지만 그런 흐름도 제가 중간중간 생길 거고,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돈을 풉니다. 미국이 여전히. 그다음 포퓰리즘. 예, 이것 때문에 정책 수위를 보고 정시를 기대하는 흐름이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금리를 한번 인하한다거나 그럴 때 보일 거 아니에요. 현금 비중도 충분히 쓰면서 가져가야 돼요. 예, 그런 것도 제가 기간별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난이도 맞게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제가 하는 것들을 공유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거는 작고, 좋은 거,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시장 중심, 가장 중심에 있는 정책 성장 기대 수급. 나쁜 거는 너무 날고 뛰고 개인들 막 꼬시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특히 소형주 시총 1, 2천억 저한 것들,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아. 예. 야, 사심이 올랐겠다. 항상 그렇게 보고 막 따라가다 또 잡히고 물리고 그러시는데, 이런 거 왔다 갔다 틀립니다. 예, 분명히 틀려요. 이런 것 때문에 웬만하면 참으시고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항상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서 AI란 지금 반도체 가장 중심이죠. 네,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비중은 바벨로 중기로 가져가든 뭐 내가 말했던 그런 소부장을 들고 가든 이런 중심에 있는 테마 섹터는 항상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가져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실전 투자 제리 채널 같이 공부하고 수익을 좀 키워가는 확률 높여가는 과정에서 제가 시장을 보는 이런 선택 집중 섹터를 꾸준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잘 쉬시고 다음 주 또 내일 월요일 날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